자, 우리 길었네요. 아, 내가 밤이라서 목이 좀 가라앉았네. 자, 우리 중국 이제 마무리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일 진도 빠른 말 중국 마무리가 됐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아직 중국이 마무리가 안 된 반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 왔을 때 마무리 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는 이제 무대를 잠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어디로 갈 거냐면요, 유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단원명만 봐도 알겠지만은 지역 세계들끼리, 자, 지역 세계라고 하면 중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면서 바뀌는 모습을 이번 단원에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유럽이 그러면 이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중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국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도 많이 살고 농사도 잘 되고 어쨌든 여러모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 무게추가 점점 유럽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번 단원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물론 유럽이 중국을 따라잡기는 아직 조금 많이 남았지만 어쨌든 그 시작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 우리 저번에 배웠던 내용부터 우리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이번 시간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르코 폴로가 여행기를 썼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몽골에 대해서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동방견록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그 뭐냐, 유럽에서 정말 말 그대로 데이트를 쳤습니다. 알겠죠? 이 데이트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와, 나도 한번 아시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책에 보면 여러분 저희도 말했지만 이 코끼리를 잡아먹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새라던가, 물론 여러분 실제로 이건 없었죠. 황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건물에다까지 황금을 바르는 나라도 있다 그러고, 여기 나라가 이 지팡구라고 하는 나라인데, 여러분 지팡구는 실제로 있었죠, 그쵸? 이거 일본입니다, 그치? 자,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동양에 가가지고 이 저런 모습들을 한번 직접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이 탐험심을 자극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자,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치? 이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 유럽 애들, 촌놈이었던 장원 안에서 농사나 짓던 유럽 애들, 바깥이 위험해서 나가보지도 못했던 유럽 애들이 이 비잔티움 제국의 이슬람 지역에 어마어마한 발전된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신기한 물건들을 막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이 지역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이슬람 나라들, 즉 십자군 전쟁 애들이 막 휘둥그레졌던 이 비잔티움과 이슬람 나라들은 어떤 신기한 걸 가지고 있었느냐. 이 얘네들이 인도, 그다음에 중국 이런 나라들이랑 교류를 굉장히 수월하게 잘할 수 있었거든요. 가까우니까요, 그죠? 가까워서 잘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인도의 특산품이었던 후추, 그 다음에 중국의 특산품이었던 도자기, 차, 비단이 3종 세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가 애들은 쉬웠단 말이야, 알겠지? 왜? 아까도 말했지만 어떠니까? 가까우니까, 그치?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거를 수입을 많이 했었는데, 이걸 당시에 이제 유럽 애들이, 야, 이슬람 애들이 저 좋은 거, 그래서 얘기한 저 좋은 게 뭐라고? 비단, 도자기, 차, 후추 이런 거요. 자, 얘들은 이런 거를 싸게 사서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부러운 거야. 나도 어떻게 싸게 왕창 사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역에 대한 욕구가 또 사람들한테 생겨났네, 그치? 야, 계속 가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당시에 이 유럽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후추였어요, 후추. 여러분, 이 후추가 유럽에서 뭐 못 살 정도로 비싼 건 아니었지만 꽤 비쌌거든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요때 이 후추 한 통이 지금 돈으로 약 6만 원 정도의 가치였어요. 여러분, 이거 슈퍼 가면 몇천 원 안 하거든요. 지금 거에 비해서 한 2, 30배씩은 비쌌단 말이지, 그치? 가격이 꽤 나가는 바람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 후추를 고급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음식의 상징이라 가지고, 그래서 음식이라는 음식에 다 후추를 타서 마셨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후추를 왕창 뿌린 이 떡국이거든요. 이거는 실제 내가 학교 급식에서 저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저 후추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후추를 왕창 뿌려놓으면 와, 이거 진짜 개 럭셔리한 음식이다 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질 않나. 사람들이
맥주에다가 막 그 후추를 타가지고 먹곤 했었어요. 여러분은 맥주 맛 모르겠죠? 몰라야 정상이지, 그치? 맥주가 진짜 맛있는데, 맛있다 하면 안 되지, 그치? 맥주가 맥주 맛입니다. 맥주 맛인데, 거기다가 막 후추를 타가지고 그게 막 맛있다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애들 진짜 웃긴 애들이죠, 그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 후추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이 당시에 후추 무역, 중국과의 무역 이런 거는 다 이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얘네들이 이제 인도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나라들인 거죠, 그렇죠? 당시에 이 이슬람 상인들이 이 후추를 전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럽 앤들이 이거를 사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줘야 사먹을 수 있었던 거지, 그치? 거기다가 또 이슬람 상인이랑 그나마 친했던 게 이 이탈리아 상인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자기들이 힘들게 협상했다면서 또 유럽 애들한테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싸게 사온 후추를 이탈리아 애들한테 조금 비싸게 팔고 이탈리아 애들은 더 비싸게 팔고 이러니까 당시 유럽 애들이 그 좋아하는 후추를 먹는 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유럽 애들이 드디어 지금 봐봐. 이 부담이 너무 이 둘이서 지금 짝짝꿍을 맺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가격도 고정해가지고 독점을 해서 많이 헤쳐먹고 싶어 한다. 이걸 알게 되자 이 당시에 이제 유럽 애들이 후추 가격은 너무 올라가고 후추는 먹고 싶고 하니까 이 쟤네가 직접 후추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아예 후추를 직접 사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여러분 후추를 직접 사오려면 어디로 가면 돼? 인도로 가면 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땅으로 인도를 가려면 지금 이 이슬람 상인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땅으로 인도를 못 간단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고민을 하던 유럽인들에게 뭔가 새로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 유럽 사람들에게 희소식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시기부터 사람들이 이 지구에 대한 지식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지도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인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아프리카 남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러분,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 이 인도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인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아프리카로 돌아서 인도로 가는 게 좀 불가능해 보인다, 그치?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지도를 그렸다는 거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여행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모든 세계에 가는 게 다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야, 아프리카 남쪽으로 계속 배를 타고 내려가면 이 돌아서 인도로 갈 수가 있다더라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아까 지도를 봐서는 못 가는 거였는데 이제 사람들 사이에 아프리카 남쪽으로 돌아가다 보면 인도로 갈 수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지, 그치? 자, 거기다가 플러스로 야 인도뿐이 아니라 돌다 보면은 중국까지 갈 수도 있다. 도자기 쇼핑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로 길만 잘 찾으면은 인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런 소문뿐만 아니라 더 기괴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바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 이렇게 서쪽으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다. 왜? 둥그니까요, 그죠? 꼭 이렇게 갈 필요 있냔 말이야, 그치? 이렇게만 가도 중국, 인도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서쪽으로 돌아가는 이 바닷길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한번 인도 가볼까? 중국 가볼까? 이런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하더란 말이지, 그치? 자, 마침 거기다가 이 당시에 몽골이 세계 정복을 한 거야. 그러면서 송나라 때 만들어진 나침반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이 나침반이 뭐 하는 도구야? 자, 여러분, 배 위에 있어도 내 위치라기보다는 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나침반이 유럽에 들어오고 나서 이 아득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이거를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나침반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 획기적인 거지. 그치?
자, 거기다가 플러스로 하나 더 획기적인 발명품이 하나 생겼어요. 자, 무슨 획기적인 발명품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구 위에 서 있을 때 나의 위치를 혹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숫자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구를 이렇게 지구의 가장 중간 쪽 적도를 있잖아요. 0으로 둡니다. 알겠죠? 이 적도를 0으로 두고 위에 올라갈수록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쵸? 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가 점점 올라갑니다. 알겠죠? 남쪽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도 숫자가 점점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숫자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북쪽으로 남쪽으로 갈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자, 요런 식의 방법. 그러니까 적도는 0이고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점점 숫자가 높아지고 남쪽으로 내려가도 점점 숫자가 높아집니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치를 우리가 바로 위도라고 부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위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도 여러분 위도가 높아집니다. 알겠죠? 자, 근데 북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북쪽으로 간 위도라고 해서 북이라고 부르고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남쪽으로 간 위도라고 해서 우리가 남위라고 불러야 겠죠? 여러분 남쪽과 북쪽만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쪽과 서쪽도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시간때 배웠나 모르겠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기준선이 있습니다. 알죠? 지금은 런던에 있는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 당시에는요, 이 세계의 끝이라고 알려진 섬이 있었어요. 카나리아 섬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섬이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딱 0을 잡습니다. 0. 여기 기준으로 0을 잡아가지고, 자, 동쪽으로 가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알겠죠? 여기 보이지? 그치? 동경 15도로 점점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거야.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숫자가 늘어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지를 여러분 숫자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동쪽으로 얼마나 왔는지, 북쪽으로 얼마나 올라왔는지를 재주는 기구가 등장했습니다. 이게 더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 기구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미안. 자, 여러분, 요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가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요런 표현법을 우리가 경도라고 부릅니다. 경도. 기준선이 0도입니다. 알겠죠? 지금은 런던이고 이때는 카나리아 섬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0도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나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경도와 위도를 잴 수 있는 기구가 이때 발명이 됐어요. 6분이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6분이. 6분위는 뭐 이 당시에는 정확하진 않았지만 내가 어느 위도에 있는지 어느 경도에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부 북남 어느 쪽에 있는지 그 다음에 동서 어느 쪽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기구가 만들어졌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어도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나침반과 6분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획기적인 발명품이 발명이 된 거야, 그치? 자, 머나먼 항해를 대충이지만 이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6분이야 나침반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래서 유럽 나라들 중에서도 진짜 이제 해보자 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제일 먼저 나섰던 나라가 바로 이 유럽 끄트머리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왜? 지금 이슬람 세력들은 다 요 근처에 있거든요.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슬람과 멀면은 그만큼 후추 사오기 어려워, 도자기 사오기 어려워, 그쵸? 자, 그래서 가장 멀리 있었던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요 나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를 타고 한번 인도에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이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있는 지역은요, 스페인이 있는 지역은 원래 이 이슬람교도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 지역, 요 녹색으로 칠해진 지역은 원래 이슬람교한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언제 다시 이 이슬람을 쫓아내게 됐냐면요. 이 무려 50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죠? 이슬람을 내쫓는데 500년이나 걸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슬람 애들이랑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은 거야.
얘네 통해서 후추 사는 건 더 싫은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은 아예 걔들한테 부탁하느니 직접 사러 가자. 직접 인도 가자. 직접 중국 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탐험에 좀 능력이 있고 좀 관심이 있는 모험가들을 국가에서 돈을 줘가면서 보호하고 밀어주게 됩니다. 그죠? 자, 어떤 탐험가들이 활동을 했는가? 학습지 정리하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학습지 내가 밴드에다 올려놨다. 그치? 미안해. 내가 깜빡 잊고 학교에서 못 나눠줬는데 여러분 학교 오면 나눠 드릴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혹시 프린트가 없는 친구들은 간단하게 여기 빈칸만 정리해 두세요. 나중에 빈칸 채우면 되니까. 그치? 자, 여러분 동방무역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덕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후추, 비단, 도자기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많아졌는데 지금 이슬람 상인들, 이탈리아 상인들이 자기들끼리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죠? 가격이 너무 비싼 거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기술이 발달합니다. 자, 지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나침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육분위를 통해서 위도와 경도를 구할 수 있게 됐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 상황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직접 항해에 나서게 됐다. 어디로 가는 항해?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항해에 나서게 됐다는 거 하나 확인해 두고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르투갈은요, 여러분, 이전부터 이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중국에 가기 위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실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서쪽 끝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발견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서쪽 끝을 발견한 탐험가의 아들이었던 마르톨로메오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서쪽 끝을 발견했으니 이번엔 내가 남쪽 끝을 발견해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 가는 길을 반드시 발견해내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르톨로메 디아스는 더 남쪽으로 술술술술 내려가서 밝혀지지 않은 아프리카 지역을 다 밝혀내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프리카 남쪽 끝을 발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발견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온 거야, 그치? 그리고 아프리카 끝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인도로 가려면? 자, 이제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인도로 가면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 미안. 근데 사실 여기가 아프리카 남쪽 끝은 아니에요. 남쪽 끝은 조금 더 동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상징적으로 이 당시에 여기를 이제 아프리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여러분, 요 당시에 여기에 처음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도착을 했을 때, 이 당시 요 지역, 여기가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한 거지, 그치? 딱 여기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날씨가 너무 개판인 거야. 당시에 여기를 날씨 시절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여기 폭풍의 곳이고 맨날 번개치고 날씨 개판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당시 포르투갈 국왕이 야, 그렇게 이름 짓지 말고 좀 희망적으로 이름 지어봐 라고 시켜가지고요. 요 당시에 이 이름이 희망봉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죠? 자, 희망봉.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을 발견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웬만한 건 이제 다 일이 끝난 거야. 그치? 왜 일이 끝났어? 자, 여러분, 희망봉이 발견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 쭉쭉쭉쭉쭉쭉 이제 배가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배가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지? 그치? 자, 올라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인도까지 배가 도착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요 당시에 바스쿠 다가마라고 하는 오빠가 정말 이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게 되었고요. 포르투갈은 이후에 이 인도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항구, 곧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이 자기들이 여기서 후추를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당시에 바스쿠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식으로 옆나라 포르투갈이 대박을 터뜨리자 당시 스페인 왕이었던 이자벨 1세는 우리는 뭐 획기적인 방법 없나? 우리는 대박 터뜨릴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이자벨 1세에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찾아가가지고 멍청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을 돌아서 갔지만 우린 똑똑하니까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죠? 서쪽으로 빨리 돌아가면은 충분히 중국, 인도로 갈 수 있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요 당시 콜럼버스가 생각한 지구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요렇게 생겼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가면은 바로 지판구에 가고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이제 여러분 진짜 멍청하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알겠죠? 잘 알고 사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콜럼버스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여러분 있잖아요. 당시에도 개소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동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간다고 어떻게 중국을 만나? 제 빠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 꽤 있었단 말이죠. 그쵸?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다 포르투갈 지금 대박 났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도 가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당시 이사벨 1세가 콜럼버스에게 굉장한 투자를 해가지고요. 콜럼버스가 배도 받고 해서 드디어 이제 서쪽으로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알고 있죠. 그쵸?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쭉 가서 실제로 땅을 발견하긴 했어. 이제 땅을 발견하긴 했는데 여러분 요 땅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가 아니죠. 그쵸? 요게 이제 자기는 끝까지 인도라고 믿었어요. 자기는 끝까지 인도라고 믿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가 인도가 아니었죠. 그쵸?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콜럼버스는 진짜 이게 인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발견한 이 지역을 서쪽으로 돌아가서 만난 인도다라고 해서 서인도 제도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여기가 쿠바라고 하는 땅입니다. 알겠죠? 쿠바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어쨌든 이 땅이 인도나 중국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하는 탐험가가 야 여긴 인도 아니야. 새로운 대륙이야. 라고 얘가 확인을 시켜주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신대륙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알고 있죠? 그래서 사실 콜럼버스의 이름은 아메리카에다가는 갖다 붙이지 못했네요, 그쵸? 어쨌든 그거 하나 확인해 두시고. 참고로 콜럼버스는요, 이 아메리카를 물론 아메리카 발견한 거 아니에요. 중국을 발견했지. 그래서 콜럼버스는 중국 황제를 찾아보겠다면서 막 원주민들을 엄청 죽였어요. 원주민들 다 죽이면, 중국 황제가 우리한테 올 거야. 이런, 자, 미친 소리를 막 하고 다닌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사람 죽이고 막 어마어마하게 막, 술이나 처먹고 막 보석 훔치고 노예 끌고 다니고 하면서 되게 팡탕하고 못된 생활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술 처먹고 보석 사고 막 이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쓸 때마다 이 스페인한테 돈을 요구했었는데 당시 스페인 왕들은 쟤한테 절대 주지 마 라며 콜럼버스한테 한 푼도 돈을 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화가 났던 콜럼버스가 야 진짜 내가 스페인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난 진짜 죽어서도 스페인 땅은 절대 안 밟는다 하면서 죽었어. 실제로 죽고 나서 콜럼버스는 어디로 갔느냐? 스페인 땅에 결국 묻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그치? 이 땅에 안 밟는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당시에 스페인 정부에서 이 왕들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콜럼버스에 관한 이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콜럼버스는 땅은 안 밟은 거죠, 그쵸? 스페인에 묻히긴 했지만. 자, 어쨌든 자, 두 나라는 결과적으로 각자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스페인은 서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해서 이 자기 세력들을 점점 넓히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구는 둥글고 각자 서쪽 동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이 자꾸 이걸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게 되자 둘이 이제 가장 열렬하게 존경하고 있었던 교황님이 이 당시에 교황이 직접 싸움을 말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고요. 이 교황이 어떻게 싸움을 말렸느냐? 이 지구에 선을 그어가지고 이 서쪽은 다 스페인 거, 이 동쪽은 다 포르투갈 거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교황형의 이 여러분 화해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러분도 이제 포르투갈 땅이 된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얼탱이 없는 소리지, 그치? 자, 어쨌든 그러거나 말거나. 자, 문제는 뭐였냐면요. 교황이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스페인이 가져간 땅은 후추도 없고 비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아메리카 지역에서 물론 여러분 아메리카에 사실 금도 엄청 많고 은도 엄청 많은데 이 당시에는 아메리카에 금이나 은이 있다는 사실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스페인은 이 당시에 아이씨 우리 너무 손해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런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스페인을 찾아간 게 바로 포르투갈에서 쫓겨났었던 페르디난트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마젤란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스페인도 충분히 후추 가져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아메리카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인도, 중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쵸? 사실이지, 그치? 자, 그래서 이 당시에 페르디난트 마젤란이 나에게 탐험할 수 있는 돈만 준다면 내가 서쪽으로 더 돌아서
인도와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 왕이 혹시 모르니까 저번에도 혹시 모르는 거 했다가 대박 터졌잖아요. 그죠? 이번에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시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젤란은 함대를 끌고 태평양을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결과적으로 인도 근처였던 필리핀까지 도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필리핀 근처에서 금도 많고 후추도 많은 걸 알게 된 이 마젤란,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주민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자, 놀라운 거는 이 당시에 원주민한테 마젤란이 살해당해서 마젤란은 이때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마젤란의 부하들이 나머지 배를 이끌고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오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완전 증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돌아서 스페인도 뭔가 인도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당시에 마젤란 함대가 세계 일주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알죠? 마젤란은 중간에 죽긴 했지만 어쨌든 마젤란 함대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마젤란이 세계 일주에 처음 성공을 했다라고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하시고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우리 이번 수업 시간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르투갈은 동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쵸? 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희망봉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마스쿠 다가마는 희망봉을 거쳐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했습니다. 자, 스페인은요, 서쪽 항로를 개척을 했다. 그치? 그래서 아메리카 지역으로 갔죠. 그쵸? 사실 아메리카인지 모르긴 했지만, 어쨌든, 자, 콜럼버스는 서인도 제도로 가는 서쪽 항로를 개척했고요. 마젤란은 태평양을 가로질러서 세계 일주에 성공을 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신항로 개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신항로라고 하면은, 자, 새로운 백길입니다. 알겠죠? 새로운 백길을 개척해내는 걸 봤죠. 그쵸? 여러 사람들. 자, 이번에는요,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